안녕하십니까. 리빙헬 치과병원 치의학 박사 김현철입니다. 장유산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드시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양제는 아니죠. 그런데 이 유산균이 뭘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뭘까요? 정확하게 알고 드시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모르고 드시면 필요 없는 걸 먹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적정량을 섭취하게 되면 신체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균은 뭘까요? 생균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속에는 살아있는 생균이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광고를 통해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속엔 생균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저희가 보통 식약청에서 허가해 준 균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하면 5가지 균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산균은 11개가 우리나라 식약청에 허가받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상품명을 붙이고 판매를 하는 것은 요 11가지 중에 뭔가 하나라도 들어있어야 프로바이오틱스 가로 열고 유산균이라고 쓸 수 있고요. 만일에 락토바실수 11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유산균이라고 쓸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1개는요, 작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대장염, 가민성 대장증후군에 효과가 있고요. 어떤 건 설사에 효과가 있고 어떤 건 숙변에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장 내에 세균총, 세균의 군집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정상화한다고 표현해요. 정상이 뭘까요? 유익균하고 유해균하고 중간균이 있습니다. 이 균의 비율을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드는 걸 대개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중간균이 60%. 그런데 이 정상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섭취했어요. 그 섭취한 음식 중에 균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부패된 음식이 들어갔어요. 다른 독성이 들어있어요. 이런 게 소장까지 가게 됩니다. 소장 전에는 위액이 나오고 담즙액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긴 나쁜 독소가 들어가게 되면 소장 안에 있는 균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나쁜 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균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유해균이 25%가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은 줄겠죠. 그런데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작용합니다. 중간균은 박쥐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센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25%의 유익균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진짜로 유익균은 85%가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 유익균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까 하는 연구를 한 산물로 나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런데 복용 방법이나 균의 선택 방법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식품을 고를 때 쉽게 구입하시잖아요. 한번 보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균주의 추천을 받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이 양 경비를 들여서 어떤 걸 먹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날까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강 유산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루로 된 것도 있고요, 알약으로 된 것도 있고요, 물약도 있어요. 근데 꿀꺽 삼켰습니다.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입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강, 치과 질환과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입안에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생님, 저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있어요. 네, 드시죠? 그건 장입니다. 입안에 하셔야 되는데 입안에 물고 계시지 않고 꿀꺽 삼키시잖아요. 저희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입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떤 일을 할까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선택을 할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입안에 어떤 방법으로 섭취를 해서 오랜 시간 있게 되면 생균이 나옵니다. 생균이 나와서 깨끗해진 치면이나 잇몸염에 붙게 돼요. 그런데 아까 닦기 전에 있었던 나쁜 유해균이 닦여서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좋은 균이 가서 붙었어요. 근데 이 좋은 세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쁜 유해균이 와서 붙으려고 그랬더니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입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내세균총의 정상화를 하듯이 25대 15대 60의 개념이 구강 내에도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치과에도 장 누수증이 있듯이 점막 누수 가능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치과 질환이 전신 질환이 되는 이유 중에 점막 누수된 공간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균이 나쁜 독성 물질을 넣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의 적절한 미생물의 선택은 누수 증상을 줄여주죠. 그래서 잇몸이 전후 환자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쫄깃쫄깃해지셨어요. 그래서 피가 안 나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장에 쓰는 것과 입안에 쓰는 것과 동일한 소견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느냐? 박테리오신이라는 천연 항생 물질을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이 세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먹는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프로바이오틱스처럼 여러 미생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개나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상품명이 아니라 미생물 이름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락토바실라스 유산균이죠. 브레부스 락토바실라스 프란타륨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락토바실라스 브레부스는 유산균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란타늄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지만 그 안에는 유산균은 두 개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감사합니다.